안녕하세요. 애터비 비즈니스 스쿨 뷰티케어 클래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윤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말 요즘 피부 고민이 많은 때잖아요. 이때 필요한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상엽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상엽입니다. 네, 오늘 정말 오는 길에 저는 너무 설렜어요. 원장님 어떠셨어요? 네, 오는 길 지천마다 뭐 개나리도 펴있고 벚꽃도 펴있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설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는 막 나들이 가고 싶은데 저는 바깥을 나갈 때 좀 고민되는 게 있어요. 봄과 가을의 자외선.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놓고 가을볕엔 딸을 내놓는다 이런 말 아시죠? 네, 저도 알고는 있는데 요새는 그런 농담하면은 큰일 나겠죠?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말뜻 자체가 봄볕이 뭔가 피부에 더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에는 며느리 내보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봄이 날도 따뜻하고 놀러 가기는 딱 좋지만 봄볕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꽃도 피고 정말 날씨도 따뜻하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나들일까 싶은 계절이지만 우리가 또 걱정할 게 있습니다. 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인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봄이면은 날씨가 좋으니까 그만큼 바깥 활동도 많아지잖아요. 네. 벚꽃 구경도 가야 되고 개나리도 봐야 되고 그런데 봄철에 피부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맞아요. 그쵸? 자외선입니다. 네. 근데 저는 또 조금 그런 게 지금 이제 따뜻해진 날씨라서 오히려 햇볕을 보고 막 광합성을 식물처럼 사람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여름에 정말 자외선이 뜨겁잖아요. 막 눈부시고 그때가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여름철 자외선이 가장 해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봄철의 자외선 양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고 또 피부가 노출되는 시간도 갑자기 겨울철에 비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봄철 자외선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바로 이 자외선이 오늘의 주제인 피부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이거든요. 자외선이 피부에 좋지 않다. 그리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는 자외선이지만 피부 노화에 그렇게까지나 역할이 지대한 주범일 줄 몰랐어요. 네, 제가 정말 알기 쉽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매일 햇볕을 쬐는 이런 얼굴 피부와 햇볕을 잘 쬐지 않는 허벅지 안쪽 피부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네, 허벅지 안쪽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부위인데요. 부드럽고 하얗고 피부에는 막 잡티 올라오는데 여기 잡티도 없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다 자외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피부는 크게 표피층, 그 밑에 진피층, 그리고 피하 조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피부의 진피층 깊이까지 도달하는 자외선은 피부의 콜라겐 양을 감소시키고 또 탄력 섬유인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그럼 주름은 늘어나게 되고 피부의 탄력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멜라닌 색소를 솟구치게 만들어서 반점을 만들거나 울긋불긋 얼룩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외선이 피부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여러모로 안 좋은 점이 많네요. 그래서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자외선도 좀 무섭긴 하지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뭔지? 자외선은 좀 피할 수라도 있는데 이 세월 있잖아요. 나이 먹는 거 세월 이건 붙잡을래도 붙잡을 수가 없고요. 너무 싫어요. 가는 세월은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물론 시간에 따른 피부 노화는 그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피부는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자리하고 있는 표피층, 이 표피층은 시간이 지나면서 두께가 자연스레 감소합니다. 약 10년마다 6.4%씩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실핏줄도 드러나 보일 수 있고 또 볼륨감도 떨어지고 탄력도 떨어지겠죠. 나이가 들면 피부에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 표피층이 감소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노화는 진행이 되고 있겠죠. 물론 그렇겠지만 이 노화가 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게 언제부터일까요? 뭐 20대, 30대, 40대? 네, 물론 저희 지금 벌써 5분, 10분 늙었는데요. 늙었대, 네. 그래도 아직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성은 보통 완경을 정점으로
피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네. 우리 여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아시죠? 네. 이런 호르몬들은 완경을 기준으로 분비되는 양이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들이 바로 피부 섬유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 노화도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노화는 정말 평등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두가 겪고 피할 수가 없는 거긴 한데도 그래도 좀 피하고 좀 늦추고 싶거든요. 물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또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외선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노화 분명히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네, 이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늦출 수는 있다고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다 할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답을 다 드렸는데 네. 제가 피부 노화의 주범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럼요, 자외선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외선인데요. 그렇다면 이 주범이 내 피부에 침투하는 걸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바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생활화하시는 겁니다. 저도 겨울이 지나고는 솔직히 좀 안 발랐던 습관이 지금까지 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듬뿍듬뿍 그 차단지수 높은 걸 바르려고요. 네, 자외선 차단지수의 수치는 차단 능력과 정비례하지는 않아요. 우리 화장품 보면은 SPF라고 써 있는 거 네. 있죠? 그 SPF가 30 이상이 되시는 제품을 2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도 양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발라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자외선 차단제의 권고량은 여성의 얼굴을 기준으로 단위 제곱cc당 2mg인데요. 우리 바로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짜신 후에 얼굴 전체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대략적인 권고량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얼굴이 너무 하얘지고 막 뜨고 하는 백탁 현상으로 권고량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자주 덧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바를 경우에는 4시간에 한 번씩, 또 적게 바를 경우에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500원짜리 크기만큼의 요 자외선 차단제를 적당량을 자주 발라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기능성 제품들도 꾸준히 사용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또 효과적인데요. 그러면은 기능성 제품이라 하면 뭐 노화를 막아야 되니까 안티에이징 제품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저는 안티에이징 제품도 중요하지만 더 기본적으로 수분 케어 제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내 콜라겐이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수분 케어 제품을 꾸준히 발라서 피부의 수분을 채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피층의 섬유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돕는 하이드록실산, 또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라주시면 탱탱하면서 탄력 있는 피부를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좋은 탱탱, 탄력. 그러면 수분 관리, 콜라겐, 재생 관리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말 피곤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피고는 간 영양제 아니면은 비타민C가 좀 기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비타민 C에는 몸속의 활성산소, 우리 흔히 유해산소라고 하죠. 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또 활력을 되찾아주는 영양소인데요. 또 이 비타민 C가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서 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더 좋은 점은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함유된 제품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자외선은 차단하고 수분 관리는 꼭 채우고 그리고 기능성 제품들로 우리의 피부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피부 노화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물을 많이 마실수록 피부 노화가 늦춰진다.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 물을 많이 마시는 건 건강에도 좋지만 피부에 좋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피부 노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수분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아주 큽니다. 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또 피부 역시 건조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피부의 수분감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물의 흡수량과 비례한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킨케어 제품은 많이 바를수록 좋다. 그렇지 않을까요? 많이 바를수록 흡수도 많이 되고 좋은 거 많이 들어오고 다다익선 아닐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네.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영양 과잉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많이 먹으면 또 속도 불편해지고 살도 찌고 뭐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하게 바른 제품들은 피부에 오히려 흡수되지 못해서 오히려 트러블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정말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세 번째 바로 볼게요. 자외선 차단제는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없다. 이것도 좀 맞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든 화장품들은 유통기한보다는 사용기한이 있는데요. 예. 대부분 제품의 뒷면에 보면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혀져 있거나 또 숫자로 써져 있습니다. 보통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인데요. 그 사용기한이 지난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소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고요. 또 보관하실 때는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은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고 사용 기한 내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과 이 세월은 붙잡을 순 없지만 우리의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서 잘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이 피부 노화 진짜 단단히 붙잡아서요. 밀당 열심히 하면서 늦춰봐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피부는 아는 만큼 관리할 수 있고 또 관리하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쉽고 효과적으로 피부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피부 밀당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